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고객이 상품을 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드는 돈이 없어서라는 말의 이면에는 이 상품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값부라도 필요 없는 상품, 끌리지 않는 상품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쁘기만 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이클에서 벗어나자. 비싸더라도 꼭 사야겠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싸다는 점만 강조하면 바쁘기만 하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수 늘리기 vs 객단가 올리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객수 늘리기만으로는 바쁘기만 하고 수익성이 낮다. 고객수가 늘어난다고 만사오케이는 아니다. 고객을 늘리려 하기 전에 먼저 고액 고객을 유치하면 됩니다. 객단가 올리기 마이너스 고객수 늘리기 순으로 전략을 세우면 성공한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운명의 갈림길. 기존 고객에게 비싸고 좋은 제품을 확실하게 제공하여 변함없는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 둡니다. 무리하게 신규 고객 확보에 힘쓰기보다는 입소문 정도에만 맡겨둡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고객이 늘어나면 회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방정식에만 의지하여 자신이 본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 따라잡기. 소비자들이 싼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실패한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비자 가격 곡선을 그린다. 하나의 행동 패턴. 비싸다며 일단 거부한다. 가격이 인하되면 얼른 산다. 낮은 가격이 당연한 상황이 되면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윽고 비싸더라도 좀 더 알차고 좋은 것을 원하게 된다.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2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와 같은 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꿀벌도 100마리를 모아두면 그 중에서 20마리는 열심히 그리고 60마리 정도는 적당히 일하는데 나머지 20마리는 일하지 않고 농땡이 치고 있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딱히 2의 비율로 우수한 직원, 보통 직원, 생산성이 낮은 직원으로 나뉩니다. 이 법칙을 소비자들에게 응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20%는 세일 상품은 절대로 사지 않는 층, 하위 20%는 세일 제품만 사는 층, 그리고 중간의 60%는 세일 제품과 정가 제품을 모두 사는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해도 고객이 찾아오는 3가지 비밀. 필립 코틀러 박사의 상품에 대한 정의. 제품의 핵심, 제품의 실체, 제품의 부가기능. 제품의 핵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매자의 이익. 제품의 실체, 실제로 팔리고 있는 상품 자체. 제품의 부가기능, 상품 구매 시의 부가 서비스 등. 구매 의욕을 자극하도록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지 요소. 상품을 연출한다. 상품의 제공 방법을 연구한다. 고객의 기대감을 높여준다. 연출 방법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진다. 상품 가치를 높이는 5가지 연출법. 1. 돋보이게 하는 방법. 상품이 가장 돋보이게 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담아내는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어 보기 좋게 연출한다. 역발상을 이용해 단점을 장점으로 보이게 한다. 직원들이 적다면 가족적인 분위기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2. 에피소드. 개발 비화 등 상품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들어낸다. 개발 비화와 뒤지하기를 일부러 들추어 이야기한다. 현재의 비즈니스를 시작한 계기와 고객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고 싶은지 등 열의와 성의를 담아 휴먼 드라마처럼 어필한다. 3. 악센트.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라도 상품이 확 달라진다. 마음의 여운을 남기는 광고 카피를 한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은 점을 내세우는 것이 좋다. 스타 이미지 캐릭터 광고탐을 만든다. 4. 추천. 소비자는 권위 있는 상품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품에 약하다.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신문 기사나 대학 교수의 추천장을 활용해서 자사 상품의 신뢰도를 높인다. 무료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많이 모은다. 5. 희소화.
수량과 시간이 한정되면 그만큼 구매욕이 자극된다. 수량 한정을 어필한다. 자신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매력이 생긴다. 기간 한정을 어필한다.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상품 가치를 높이는 5가지 제공 방법. 1. 공감. 공감해 줌으로써 고객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고객의 고민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고객의 단꿈에 젖어준다.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든든한 동지애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구매 욕구가 증폭된다. 2. 파악하기. 고객 본인도 잘 모르는 잠재적인 욕망을 파악해낸다. 고객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들어주고 고객이 바라는 바를 확실히 파악해낸다. 고객의 고민을 귀담아 듣고 고객이 바라는 바를 잘 파악해 줌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제안이 고객을 매료시킨다. 마음을 열면 영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직원들의 실제 체험은 설득력이 있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4. 지식. 전문 지식, 잡학 지식이 고객의 마음을 잡는다.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 뒤 고객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만든다. 요즘 고객들은 자신이 흥미있는 것에 돈을 쓰기 때문에 잡학 지식을 POP, 광고판 등에 게시하면 효과가 있다. 5. 캐릭터. 자신의 캐릭터를 갈고 닦자. 선생님처럼 고객을 리드하면 고객이 신뢰하게 되어 조언해준 대로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철저히 특정 캐릭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고객이 안심하고 신뢰한다. 고객의 기대감을 높이는 5가지 방법. 1. 티칭. 가치를 알면 반드시 사고 싶어진다. 상품 가치를 고객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상품과 서비스가 가지는 의의 숨은 진가를 알려준다. 고객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도록 상품 사용법과 매력에 대해 어필하여 구입 기회를 늘린다. 2. 체험. 무료 체험 등을 통해 상품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객을 팬으로 만든다. 무료 체험 기회를 줌으로써 상품의 좋은 점을 알린다. 현재의 상품에 만족했다면 한 단계 위의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3. 커뮤니티.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가 가지는 강력한 파워를 이용한다. 고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주어 고객과 고객이 동료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면 확실한 단골 고객이 된다.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여 커뮤니티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상품 구입으로 이어진다. 4. 가이드. 카운슬링 및 이메일과 우편을 통한 고객 지원 서비스로 고객의 잠재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고객과의 장시간 카운슬링을 통해 잠재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메일과 우편을 통한 개별적 지원으로 수요를 이끌어낸다. 5. 어드바이스. 동경의 대상과 목표를 가지도록 하여 고객을 포섭한다. 고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 할 만한 재미있는 장치를 만든다. 게임에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다음 단계의 게임 소프트를 사게 되는 것과 비슷한 심리를 이용한다. 마이너스 테니스 코치와 같이 동경의 대상을 만들어 그 사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도록 해준다. 객단가 올리기 3가지 패턴. 1. 가격이 인상되어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 2. 고급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 3. 한꺼번에 몰아서 구매하도록 할 것. 실패로 이끄는 심리적인 함정 극복하기. 1. 도저히 가격 인상이 힘들다. 당연히 가격을 인상하겠노라고 하면 좋아할 고객은 없을 테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객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선에서 하는 가격 인상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익을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인하로 인해 회사가 파산하기라도 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을 인상해서 고객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얻은 이윤만큼 확실하게 고액 고객 마케팅을 실시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2. 너무 전문적인 설명을 하게 된다. 제가 이해 못하는 비즈니스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극히 알기 쉬운 내용일지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업계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이상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디 난이도를 10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서 재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같은 상품이므로 가격도 당연히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고액 고객 유치 마케팅이라고 해도 역시 같은 상품이라면 가격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의 외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창출한 이상 고객은 여러분 회사의 상품을 동종업자의 상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무심코 싼 것을 권하게 된다. 어디까지나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입원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칩시다. 그리고 수술비가 100만원, 70만원, 50만원으로 세 가지 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가의 수술일수록 고통도 적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무조건 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일 높은 가격대에서 제일 낮은 가격대까지 순서대로 설명해주고 난 뒤 고객의 예산과는 상관없이 프로로서 권하고 싶은 상품을 당당하게 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싼 것을 고객이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싸다는 점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유층을 겨냥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돈을 쓸 만한 고객에게만 권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만 아무리 갑부라도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을 것이며 돈이 없는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사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는지 여부와 상품의 가치를 발견할지 여부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부자들 쪽이 구매 결단이 조금 더 빠르다는 점 뿐입니다. 여기까지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